완벽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완벽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카루스의 밀랍 날개를 통해 이 문제를 보았고,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벽돌을 쌓아 탑을 만듦으로써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도는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카루스의 밀랍 날개는 태양과 가까워지면서 녹아 사라졌고, 바벨론의 탑은 하늘과 가까워지자 신의 저주를 받아 완공되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개막작인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블랙스완의 스토리는 발레 백조의 호수 중 백조와 흑조 역할을 오디션하는 니나의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흑조 배역을 받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통하여 변화하는 니나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른이 되어가는 한 여자아이 혹은 완벽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오히려 완벽함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영화가 어떻게 완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완벽함에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배역을 받지 못한 니나가 발레 단장 토머스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Perfection is not just about control. It's also about letting go. 이 영화는 완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완벽이란 완벽을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가두었던 규칙이나 형식을 버리고 자유롭게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정의를 영화는 친절하게 신입 발레리나 릴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토마스는 릴리를 보고 니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atch the way she moves. Imprecise, but effortless. She's not faking it. 이렇게 영화는 완벽을 위해서 통제하고 있는 니나에게 자유로운 릴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니나는 무엇을 통제하고 있을까요? 엄마의 기대, 먹고 싶은 케이크, 성적 욕구. 니나는 피나는 연습 등을 통해서 완벽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니나는 제멋대로인 릴리를 통해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금기시 여겼던 약이나 성적인 욕구를 이행하고 니나는 릴리를 통해서 진정하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니나는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각성이 된 니나는 결국 자신이 제일 두려워하던 엄마와 투쟁합니다. 그러면 니나는 완벽해졌을까요? 영화에서 니나는 완벽한 흑조 그 자체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니나는 백조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릴리를 통해 통제로부터 벗어나 완벽한 흑조의 모습과 조금은 가까워졌지만 공연 중반까지도 그녀는 백조도 흑조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없애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때문에 공연에서 실수를 하고 대기실에 들어온 니나는 흑조의 옷을 입고 있는 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릴리는 니나 대신 흑조를 연기하겠다고 하고 니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니나는 릴리를 거울로 내치고 거울이 깨지면서 릴리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니나가 진짜로 죽인 것은 릴리가 아닌 거울에 비친 니나 자기 자신이었고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거울의 역할은 니나의 상태를 그대로 투영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울 속 니나는 니나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니나는 니나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부심으로써 마지막 단계인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게 되었고 영화는 니나가 마침내 그녀가 바라던 완벽한 흑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 후 니나는 완벽한 모습이 되어서 공연을 계속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화는 완벽함이란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 벗어나는 과정은 사회적 시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육체를 죽임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 이 마지막 장면은 마치 태양에 도달하려던 이카루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했던 공연이 끝난 후 니나는 단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hat? 지금부터 저는 이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블랙스완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검정색 백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경제학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흑조 효과라고 합니다. 영화 안에서 흑조는 완벽함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은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유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화에서 니나의 선배 베스 또한 완벽에 다가가려다 실패한 것을 보여줍니다. 베스가 죽기 전 영화에서 밀랍 날개를 가지고 완벽에 가까워지려다 실패한 이카루스의 동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상을 보는 니나는 베스를 마주하게 되지요. 완벽을 다가가다 떨어진 베스의 운명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니체는 완벽함 혹은 초월함을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초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세 가지 정신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인내심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 자유를 쟁취하고 사막의 주인인 사자, 그리고 가치를 창조하는 망각의 존재 아기. 니체는 낙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심이 많은 정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인내심이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물으며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는 짐을 가득 싣고자 한다. 영화 초반에서 감독은 엄마의 말대로 행하며 반복되는 발레 연습을 하는 인형 같은 니나의 모습을 통해 니나가 통제받는 낙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니체는 말합니다. 사막을 걷다 어느 순간에 그는 황량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고독하고 그지없는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려 하고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여기서 사자는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반항하는 니나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사상과 가치를 유지하려는 사막의 주인은 니나를 규제하려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과 대적하는 니나는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던 인형 같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사자로 거듭나 진정한 사막의 주인이 됩니다. 낙타의 모습에서 벗어난 니나는 사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바로 아이의 단계이죠.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자신의 죽음을 대면할 때 인생을 긍정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순수하고 망각인 아이가 됩니다. 정확하게 아이의 모습, 완벽, 초월은 저는 아직 이해할 수는 없는 모습이지만 영화에서 니나는 그 모습에 다가갔고 그것을 맛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니나는 죽음으로써 완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블랙스완에 대한 영화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